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25년 요양원 평가 대비해서 일단 먼저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화면에 보신 것처럼 장기간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 방법 9차입니다. 자, 한시적 적용 방법이 종료가 됐어요. 무슨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젠데 무슨 뭐 예전 과거 얘기를 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요양원 평가가 22년 1월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한시적 적용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굉장히 완화돼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적용이 됩니다. 이걸 알고 가시면은 우리가 2022년부터 24년까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수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고 계시는 코로나 한시적 적용 방법인데, 자, 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통상 코로나, 여기 보신 것처럼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 위기용보가 낮은 단계로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단계를 보시면 그 감염병 위기용보 수준이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이에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경계 이상일 때부터는 이 한시적 적용지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또 생각하시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5월 1일까지는 이 경계 단계였어요. 경계 단계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이 한시적 적용 방법이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한시적 적용 방법에 대해서 2024년 6월 이전까지는 여기 보이시는 한시적 적용 방법 적용이 되는 거고 6월부터 기존 매뉴얼로 적용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평가 매뉴얼이 있고요. 한시적 적용 방법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시적 적용 방법 매뉴얼이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는 적용되는 거고요. 6월부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매뉴얼 있죠. 그 평가 매뉴얼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 이거대로 좀 준비를 하시면 평가 준비하실 때 좀 많이 수월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4년 5월부터 경계에서 관심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쉽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으로 자, 5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5월까지는 코로나 한시적 적용 방법으로 우리가 평가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6월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평가 21년도 평가 매뉴얼 지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준비할 때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 세 개인 거예요. 지금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는 한시적 적용 방법이라는 매뉴얼이 있는 거고요.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는 2021년도에 썼던 매뉴얼이 적용되는 거고요. 2025년부터는 새로 발표된 25년 매뉴얼이 적용된다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원래 롱텀에 이렇게 코로나 한시적 적용 방법들이 게시가 됐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거의 확인들 안 하세요. 거의 이거를 보지도 않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길래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내 차수에 따라 달라진다고는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요양원 같은 경우는 계속 경계 심각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자,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고인 공동생활 가정에 자, 코로나 한시적 적용 방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적용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부인이 방문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평가에서 어떻게 적용되냐 이거예요. 왜? 코로나 때는 우리가 외부인이 못 들어왔잖아요. 요양원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청하신 분들도 아니 내가 지금 평가를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밀린 것들이나 내가 지역사회 가족 및 지역사회 기록이나 이런 거 안 해놨는데 도대체 코로나 때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아직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 이상이라면은 방문 상대만 자주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인력이 기관에 방문하지 못하여 평가를 미달할 경우 평가 기준을 충족으로 가요. 기준을 충족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촉탁이 선생님이 원래 월 위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외부인 방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감점 맞아야 돼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염병 그 한시적 적용 방법에 의해 가지고 그 항목마다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 부분을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이 기준이 이제 말씀 안 드릴게요. 이때는 자, 외부 방문인이 굳이 모이지 않더라도 평가에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자, 이 보신 것좀 마찬가지인 건데 얘는 예외적인 건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기준점을 2024년 5월까지 기준을 나눠서
5월 말까지는 코로나 지역 적용받고 6월부터는 지금에 있는 일반적인 매뉴얼이 적용된다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도 보시면 여기 보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대면하여 진행이 어려워 다자간 메신저를 이용하여 진행하고자 하나 일부 의원들이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어려워 일부는 서면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다자간 메신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평가에서 인정되냐 이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감염병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이야 뭐 다 모이고 같이 커피도 먹고 밥도 먹고 회식도 하고 하는 거지만 2022년부터 2024년 5월 이전까지는 우리가 심각단계, 경계단계였기 때문에 못 모였잖아요. 그럼 운영위원회 어떻게 하셨어요, 기관에서? 그럼 여기 질문 사례처럼, 모이지도 못하는데, 운영위원회 명단 중에 메신저 이런 것도 못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자, 외부인이 기관에 출입하는 거 제한되는 상황에서 다자간 영상통화나 다자간 메신저 또는 서면 정보를 운영위원회 인정해요. 해야 되고, 인정을 하는데, 자, 일부 의원이 사용이 어려워 서면과 모바일 메신저 사용을 병행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외부 인사 중 1인 이상 참석 여부야 회의록에 참석자 발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거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이거예요. 자, 보신 것처럼 외부 인사 중 한 명만 참여를 해도 여기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인정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한시 때는 외부 인원들이 다 못 모일 때 한 명 정도만 모바일 메신저로 우리가 참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내부 셋, 외부 3이잖아요. 그런데 한 명 정도만 참여를 해도 인정한다 이겁니다. 자, 경계 이상 단계에서 운영위원회를 미시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평가를 충족하려 인정하였으나 법적인 지자체 지도 점검사항은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에서는 인정을 할 수 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못 모이더라도 일단 외부인사 한 명만 온 걸로 우리가 만약에 밀린 거라든가 이런 걸 이제 운영위원회를 만드실 때 여기 보이신 것처럼 외부인사는 한 명 정도만 와도 우리가 평가에서 좀 충족이 된다 이건 거고요. 자, 이 질문 같은 경우도 자, 운영위원회예요. 운영위원회에서 보신 것처럼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평가에서 적용된다 이겁니다. 원래 평가에서 분기별 개최를 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아까 위에 똑같아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기별 개최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개최는 해야 되지만 원래 평가 기준이 내부 2, 외부 3이 참여를 하게 해야 되는데 외부 인사 한 명만 참여를 해서 그 사람이 말한 발언만 넣으면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매뉴얼보다는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이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코로나 기간 때 외부 인사가 다 참여해서 회의록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모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했냐, 뭐 영상이나 메신저로 했다 그러면 넘어가겠는데 대면으로 그걸 다 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 외부 인사 한 명 정도만 들어와도 인정한다 이런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이신 것처럼 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똑같고요. 자, 이걸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읽으라고 하면 안 읽으세요. 제가 뭐 저희 카페 회원들이나 제가 저희 거래처 원장님들한테도 제발 이것 좀 봐요 해도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린 거고, 자, 인적 제한 관련해서 외부 역량 강화는 이번 2025년 평가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평가 조사표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자, 건강검진이에요. 건강검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다 보니 뭐 2021년 건강검진 실시가 어려웠다. 이런 부분에 대해 건강검진에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근데 이건 2021년도잖아요. 근데 21년도에 여기 보시면 2025년에 적용되는 거예요. 자, 코로나19 2021 국가검진 기간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시범 평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2022년 상반기에 2021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했을 경우 2022년에 건강검진 결과도 중복 인정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21년 거 건강검진이 있으면 2022년에 건강검진 한 걸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1년 건강검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은 경우 2021년, 2022년 모두 인정된다 이거잖아요. 알면 좋잖아요. 완전 꿀팁이잖아요. 제가 지나간 거, 야, 2022년이야 건강검진 안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21년께 해놓은 게 있다면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적용기침이 하나의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건강검진도 21년께 있으면 2022년께 인정된다. 이런 거 알고 가시면 좋아요. 자, 이 부분은 아까랑 같은 얘기니까 이건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에요. 우리 이번 평가에서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지만 그 안에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자원봉사 방문하지 못했을 경우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경계 심각 단계에 해당되어 일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평가 기준을 충족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2024년 5월까지 자원봉사자가 아무도 안 와가지고 기록 자체가 없어도 한시적 적용 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평가에서는 충족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평가에 신경 쓰셔야 될 건 뭐냐면 자원봉사자가 2024년 6월부터 오면 돼요. 오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알고 넘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또 재난상황 대응훈련이에요.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자 코로나 때 훈련을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다 같이 모이지를 못하는데 어르신들도 접촉을 최소로 하게끔 해야 되는 시기였잖아요. 자, 경계 단계 이상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코로나 지역 적용침이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어쨌든 2024년 5월까지는 전부 이전까지는 경계 단계 심각이었어요. 자, 이것인 것처럼 예외적으로 원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도면을 이용하여 제한한 상황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별 임무 역할 문제점 등에 대한 교육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지나간 거 이제 만드실 때 2022년 4월, 2024년 5월까지 즉 상반기까지는 교육으로 해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재난 상황의 필수 사항에 대피 훈련 사진을 첨부해야 되잖아요. 이거 대피 사진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요때까지는 교육으로 해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사진도 교육 사진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교육 사진으로 테이블 위에다가 분말 소화기를 놔도 되는 거고요. 교육받는 모습에 사진을 넣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아닌 교육도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평가가 지금 4년치지만 실적으로 2025년 내가 평가할 기준이니까 기간이 얼마 안 돼요. 실적으로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지표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 많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 상황 부분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에서 우리가 지역사회 개최를 해야 되잖아요. 뭐 2025년도에는 분기별로 한번 이제 해야 되는 거지만, 자, 주최하는 행사가 취소되고 있으며 보호자 등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드시 기관에서 보호자나 지역주민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것도 고민이 되시죠? 이것도 아니 이 아이가 지난 적용 기간 때로 우리가 예전에는 이때는 매뉴얼이 원래는 우리가 개최하는 거는 1년에 2번, 그 다음에 참여하는 건 연일에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2025년도에 이제 분기로 바뀌었죠. 개최하는 게. 근데 그런 기준점을 떠나서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여기 보신 것처럼 자, 뭐라고 나왔냐면은 경계 단계 이상에서는 야, 외부인 출입이 안 되니까 내부 행사 개최 또는 지역사 참여 행사가 무산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인정한다잖아요. 그럼 사실관계가 뭐냐? 기존의 실시 계획과 실시 연기 취소 등과 관련한 내부 공문 및 공지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 내용을 확인해 평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때 안 했으면 일단은 그래서 연간 계획서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연간 계획서 만들어 놓고 상반기에는 뭐 벚꽃 축제 우리가 개최하려고 하거나 어버이날 행사를 지역주민과 함께 하려고 했던 거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김장 뭐 나눔 지역주민과 도구노인과 함께하는 뭐 짜장면 행사라든가 뭔가를 하려고 규정과 연간 계획서 만들어 놓고 계획 보고서도 만들어 놓으세요. 쫙 만들어 놓고 뒤에다가 꽉 이 말을 적으셔야 돼요. 현재 코로나 경계 단계와 더불어서 기간 내에 감염병 지침에 의거해가지고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는 상황이므로 이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요렇게 안에 뒤에 문서 하나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인정되는 겁니다. 이거 막 지나간 거 지금 내가 막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가시라고 이거예요. 깔끔하게 가면 좋잖아요. 그죠? 자, 오늘 제가 지금 코로나 한시적 적용지침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25년도 거가 지금 섞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나눠서 좀 올려드릴 거예요. 나눠서 그러나 한 번에 다 올려드릴 거예요. 영상이 길면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언제나 이 결과를 보면 한 번에 다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 올려드리겠지만은 이 부분만 우리가 코로나 한시적 적용지침만 알고 가면 직전에 내가 밀린 거 만들 때 정말 편합니다. 그 부분을 꼭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자, 우리 가족 및 지역사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